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분석 채널 바텀업 플러스입니다. 저는 GS너 최승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칩셋 미디어 업데이트 편입니다. 최근 발표한 2020년 잠정 실적을 토대로 해서 IR 자료, IR 담당자, 그리고 언론 보도, 여기에 저의 분석을 덧붙여 판단한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영상은 화면을 설명드리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우선 2020년 잠정 실적에 대한 해석을 회사 측 견해, 그리고 제 분석으로 각각 설명드립니다. 이 분석에서 떠오른 제 질문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묻고 대답했습니다. 차량 반도체 부족에 따른 이슈도 담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주가 동향에 이어서 칩셋 미디어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월 28일 발표한 잠정 실적에 대한 회사 측 IR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칩셋 미디어의 2020년 매출액은 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3.8%가 줄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영업이익보단 순이익 감소가 더 컸습니다. 왼편 막대 그래프가 매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 부진에서 탈피한 뒤 2018년 141억 원, 2019년 161억 원으로 증가하던 매출 성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가운데 키가 작은 막대 그래프는 분기별 매출 추이입니다. 4분기 매출이 3분기보다 작아서 4분기 매출이 컸던 계절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막대 그래프 내부는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020년 작년 매출에선 노란색 로얄티는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하늘색 라이센스 매출은 2019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2020년 실적에 대한 회사 측 설명을 요약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 라이선스가 감소했고 특히 미국의 개발 일정 지연에 영향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오히려 프로젝트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를 코로나19에서 중국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한 점,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중국 측의 반도체 자립을 꾀하는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2021년 올해는 지연되었던 개발 수요가 회복돼서 2019년, 2020년보다 좋은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이번 화면부터는 칩셋 미디어의 2020년 잠정 실적을 보면서 저의 해석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왼편 표 빨간색 박스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다 보면 매출 감소보다 영업이익 감소, 순이익단에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익성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떠올리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일회성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이익은 표의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자막과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코로나 영향을 염두에 두면 매출 5% 감소는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영업비용이 5억 원 늘어난 것은 인력과 연구개발비 증가 때문인데 예년 수준의 범위입니다. 빨간색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와 기타 영업의 비용과 법인세 비용 항목을 보시면 순이익 감소가 커진 원인이 있습니다. 기타 영업의 비용은 9억 9천만 원으로 늘었는데 환율 때문입니다.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작년 하반기 이후 줄곧 이어진 달러 약세로 인해서 외화 관련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예년과 달리 환급받지 못하고 지출되었습니다. 이렇듯 2019년에 비해선 약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오히려 영업 외단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조적 수익성 하락 요인이 아니며 일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2021년 상황에 따라선 상쇄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엔 매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공표된 2020년 잠정 실적 수치들을 좀 더 분해하고 역산하고 과거 분기별 사업 보고서를 활용해 수치들을 조합해 가공하면 안 보이던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표는 칩셋 미디어 매출을 시기별, 국가별, 라이센스와 로얄티 매출로 구분한 것입니다. 표 가운데쯤의 파란색 수치들은 미국과 중국 매출 분석을 위해 앞서 방법으로 제가 추정한 수치입니다. 이 작업의 목적은 2020년 매출 감소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보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2020년 칩셋 미디어 매출은 미국 향이 33% 감소했고
중국 쪽 매출은 58%가 증가했습니다. 표가 복잡해 보이시죠? 그래서 제 판단의 결과부터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1. 중국 매출 호조가 생각보다 더 좋다. 기복이 크지 않고 성장 기반이 단단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미국은 라이선스 매출이 매우 안 좋았다. 하지만 이제 역으로 회복될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차량 반도체 부족 이슈로 단기적으로 회복 속도를 붙잡을 수는 있겠다. 3. 종합하면 2020년 매출 감소로 칩셋 미디어의 미래 성장성 훼손을 염려할 바는 아니다. 2021년 매출은 180억 원 이상을 예상할 수 있고 2019년에서 2020년보다 좋은 실적을 만들 환경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를 좀 볼까요? 표에서 중국 라이선스 매출을 보시면 4분기에도 20억 원 정도 달성한 것으로 추정돼서 라이선스 매출 호조가 분기별로 이어졌고 연간으로도 고성장 추세에 올랐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중국의 로열티 매출이 작년에 크게 증가한 점도 고무적입니다. 2018년에서 19년 6억 원 정도 수준에서 연간 19억 원으로 레벨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열티 매출은 변동의 기복이 적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라이선스 매출은 작년에 한 건 6억 원이었습니다. 3분기에 있었던 북미 반도체 업체와의 신규 계약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만큼 코로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과연 2019년 기록했던 미국 쪽 라이선스 매출 27억 원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회사 측에선 지연되었던 프로젝트 개발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뒤에 Q&A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 로열티 매출의 대부분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죠. NXP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 수치를 보시면 로열티 매출의 속성처럼 안정적으로 우상향 해왔습니다. 작년은 2분기부터 미국 로열티 매출 감소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 여파로 자동차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4분기에는 NXP 로열티 매출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지난 4분기부터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 차질, 자동차 생산 가동률 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다시 다루겠습니다. 전체 매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요소일지 아닐지 판단이 궁금한 사안입니다. 주요 궁금증에 대해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대답과 판단은 IR 자료, IR 담당자, 그리고 언론 보도와 관련 자료들을 제가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결론 지어 내린 것입니다. 중국 매출 증가는 지속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증가 기반이 축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의 라이센스 계약 증가는 국책자금을 받는 신생 기업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분쟁이 중국 측의 반도체 자립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서 이로 인한 라이센스 증가는 좀 구조적인 사안으로 평가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로열티 매출 증가도 꾸준한 매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2021년 중국 매출은 15% 정도의 성장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인 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연되어 온 미국 개발 수요, 즉 라이선스 매출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지연됐던 프로젝트 중 몇 개가 진척돼서 1분기에 프리세일즈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체들도 더 이상 계속 미룰 수 없고 팬데믹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NXP 고화질 코덱 라이선스, 모바일 칩 업체들, 북미 반도체 업체의 산업용 IP 라이선스 계약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미국 라이선스 매출은 2019년 기록했던 27억 원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프로젝트들이 재개되고 더욱 임박한 디지털 환경으로 새로운 라이센스 수요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은 칩셋 미디어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에서 수혜주로 인식하는 듯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아니며 로열티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예를 들면 차량용 반도체 회사의
설계 자산, 즉 IP 사용을 계약하고 개발이 성공하여 생산 판매하게 되면 로얄티를 받습니다. 즉 칩셋미디어 로얄티 매출은 차량 반도체 회사인 NXP로부터 반도체 칩당 정해진 로얄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업체는 제품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칩셋미디어는 다릅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생산 차질, 자동차 생산 차질은 로얄티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좀 더 긴 그림에서 좋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품귀 현상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 시설의 증설로 귀결돼서 결국은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게 될 것이고 다양한 차량용 반도체 개발 선점을 위한 개발 조기화를 자극할 공산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기, 중장기, 과연 시장이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시장 분위기에만 맡길 것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하튼 단기적으로 2021년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특히 상반기 실적에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으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올해 전체 매출 전망에 미치는 변동성은 약 5% 내외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의 전제를 보시죠. 2020년 실적은 실망할 숫자가 아닙니다. 내포한 내용을 보면 칩셋미디어의 성장 기대가 유효합니다. 코로나의 잔영, 로얄티 감소 가능성으로 2021년 매출 전망을 다소 하향하지만 성장 잠재력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 실적에 근거해 보면 현재 시가총액 1639억 원은 밸류에이션상 운신폭이 좁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올해 적정 시가총액으로 제시했던 1,300억에서 1,700억 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는 서프라이즈한 소식이 없다면 실적은 기대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 매수와 보유 전략은 계속 유지합니다. 하지만 낙관론을 확장하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칩셋미디어 업데이트 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쓸모있는 내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